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를 찍으면서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파닉스 학습에 대한 겁니다. 파닉스 학습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파닉스 학습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퍼플 아카데미 TV에 보면 제가 진아 티처와 이번 주에 같이 영상을 찍어서 파닉스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파닉스 학습이 왜 중요한지 영상도 라이브로 찍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파닉스 학습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파닉스를 안 하면 안 해도 아이가 학습을 어느 정도 영어 학습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아이들이 암기 위주로 영어를 하거나, 그리고 대부분 직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단어를 외워서 하는 걸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높이 올라가지 못할 뿐더러, 두 번째는 아이가 영어에 만약에 초등학교 3학년에 내가 영어를 시작해서 고등까지 영어를 할 때 파닉스를 한 아이가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과 파닉스를 학습을 하지 않은 친구가 영어에 학습을 투자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글 떼기를 한 아이가 글을 읽고 국어 문해력을 이해하는 수준과 한글 떼기를 하지 못한 아이가 단어 하나하나를 매칭하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렵겠죠? 그래서 읽기 원리, 어떻게 보면 읽는 원리인 파닉스 학습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간에 가장 기본적인 이론에는 미국 공교육 과정에서 프리-K, 유치원 킨더의 전인 프리-K부터 킨더 과정, 그리고 우리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인 그레이드 1,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 이 과정에 파닉스 학습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교과 과정에 절대적으로 많은 양의 파닉스 학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파닉스 학습을 왜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건 단순히 우리나라의 파닉스 학습법이 잘못된 겁니다. 파닉스 학습이라 하면 음가가 나는 소리를 인지하고 내가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기본적인 가이드가 되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말의 원리를 알려주고 국어의 원리를 알려주고 말을 가르치지는 않죠. 그래서 미국의 프리-K나 K과정, 그리고 1학년, 2학년의 과정을 보면 파닉스 학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이가 놀이 위주, 학교에서도 놀이 위주로 이 파닉스를 반복해서 많이 듣고 많이 말해보는 형식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죠. 초등학교 1학년에 가면 아이들이 국어 시간에 국어책을 큰 소리로 읽고 또 동요를 같이 부르고, 이런 게 아이들이 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기본 가이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과 과정에서도 파닉스 학습은 이렇게 소리를 듣고 따라 읽기, 그리고 이 파닉스 책을 똑같이 하더라도요, 그냥 그림을 보고 단어를 쓰는 건 단어를 암기하는 겁니다. 자, 애플이라는 사과가 그림으로 있어요. 그러면 애플이라고 쓰는 건 그걸 아이가 단어를 외우는 거지 소리 음가를 인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애플이라는 사과를 보고 애플 하고 원어민의 발음, 그 발음을 듣고 따라 읽는 것, 파닉스 학습인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파닉스 학습인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단어를 인지해서 따라 읽고 그 단어가 문장 속에 들어가서 읽는 걸 읽고 따라 읽는 과정을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퍼플 아카데미에서 파닉스 학습을 잘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퍼플 아카데미에서 보통 프리-K, K를 거친 학생들은 대부분 파닉스를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2점대를 읽더라도 아이들이 단어 뜻은 몰라도 떠듬떠듬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떼기를 하면 한글의 어휘의 정확한 뜻은 몰라도 떠듬떠듬 읽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 상태가 되는 건 아이가 계속 발음을 듣고
그러니까 그 읽는 원래 발음을 듣고 따라 읽는 과정에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파닉스 학습을 바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파닉스 학습의 올바른 학습법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파닉스 학습의 올바른 학습법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영어를 배울 때 파닉스의 기본 원리를 깨우치고, 그리고 그런 걸 습득으로 받아들이면서 아이가 파닉스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 과정이 개발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파닉스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논외다. 파닉스는 해야 된다. 그런데 파닉스 학습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정말 100%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제가 실제로 6년 동안 아이들한테 파닉스를 학습 과정에서 퍼플 아카데미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이드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봤기 때문에 파닉스 학습을 한 아이의 성장과 파닉스 학습을 하지 않은 아이의 성장은 정말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파닉스를 어떻게 배우는 거야? 라고 앞으로는 물어보세요. 파닉스를 배워야 돼요? 파닉스를 해야 돼요? 이건 논외입니다. 파닉스는 해야 돼요. 그런데 파닉스를 어떻게 배우는 게 좋을까요? 이게 저희 퍼플 아카데미가 가진 미션이고, 그 파닉스를 미국 교과 과정과 같이 아이들한테 놀이와 습득, 그리고 말을 따라서 익히듯이 사람의 원어민의 말을 듣고 따라 익히는 이 수준으로 파닉스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담 없이 쉽게 파닉스를 거의 85% 정도가 읽기 레벨에 도달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파닉스 학습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